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 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리가 종료가 됐고, 결과는 뭐 당연하겠지만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약간 좀 충격적인 게 이 탄핵 소추에 대한 결과가 그냥 만장일치 기각이 아니라 4대 4로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원래는 9인 체제인데 지금 8인 체제죠. 한 명은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8인이 결어서 그중에서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을 해야 이게 탄핵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뭐 2명 모자라서 기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바로 이제 임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좀 논란이 되었던 게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당했어요. 그리고 탄핵의 주된 사유는 5인 체제인 방통위 상임위인데 2명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5명이 상임위 위원인데 뭔가 의결을 하려면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2명이서 이거를 다 결정해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였어요. 여기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이 대체 뭐가 문제였는가라고 한번 알아본다면 요 사람이 지금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한겨레 창간 멤버로서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좌파잖아요, 좌파. 그래서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막판에 약간 보은 인사격으로 임명이 됐던 사람이에요. 21년 8월 달에. 그리고 박문진 이사장, 뭐 이사장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은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24년 8월까지 임기가 돼 있는데 문재인이 이 사람을 임명했던 목적대로 좌파들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2023년 8월 MBC의 관리 실패로, 그러니까 MBC가 막 계속 편파 방송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아서 이거를 문제 삼아서 해임을 시켰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이제 기각되어야 된다 해갖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렇게 계속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그냥 해임을 때려버린 거예요. 24년 7월 달에. 그게 왜 이렇게 급하게 해임을 시켰느냐면은 24년 7월이면 사실상 요 이사들의 임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문진 이사들이 야, 아무리 임기가 3년이라고 하지만 이거 한 번 정도는 연장을 해도 된다. 꼭 3년만 하고 내려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방문진 이사를 할 거다. 이렇게 안 내려오고 버티고 있던 거예요.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 이런 주요 요직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체되기 마련인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못 나가? 우리 계속 이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버티니까 결국 해임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방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2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2명은 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을 했어요. 근데 3위는 국회 추천이야. 국회 추천이니까 민주당에서 안 해. 니네 우리가 임명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우리 임명 안 해주면 너네 5명 중에서 2명만 있고 나머지 3명은 없잖아. 니네 일 못해. 우리는 너네 임명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깽판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법칙에 의하면은 운영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뭐 위원장이 또 단독으로 소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뜻은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위원장이 있다면 뭔가 자기들의 의결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소한 2명 이상의 의원이 요구를 한다면 또 소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2인 체제에서는 박문진 이사장의 해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적위원회 가반수, 지금 제적위원이 2명이잖아요. 2명이니까 한 명만 찬성해도 지금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문구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래요. 이 문구만 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명만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법 연구의 인원들이 총 출동을 하게 됩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4명의 재판관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정당하다. 2인 체제로서 의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낸 거야. 그 논리가 무엇이냐?
제적위원회 과반수는, 아니, 너네 방통위원회 총 5명이잖아. 그러니까 5명 중에 과반은 얼마야? 3명이지. 3명이 의결을 해야 되는데, 2명이 의결을 한 것은,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탄핵 사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개소리냐면은, 이 문영배 재판관이 정청래한테, 야, 그런 뜻이라면, 헌법재판소는 일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일침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헌재법에는 이 탄핵 심리를 하려면 7인 이상이 가서 탄핵 심리를 시작해야 되고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인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민주당이 3명을 임명해주지 않은 것인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7명 이상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문영배가 이야기를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인 체제로도 일단은 만장일치일 경우에는 6명이 나오니까 탄핵 심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문영배의 말을 방통위원회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면, 야, 5명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5명이 안 돼. 그래서 지금 2명밖에 없어. 그러면 방통위원회는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분명 민주당에서 3명을 임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2인 체제로 쭉 간다면,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을 때에는 방통위원회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문영배가 정청래한테 했던 이야기랑 제가 말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헌법재판소의 인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헌법재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똑같은 논리로, 아니, 방통위원회의 인원을 5명 채워주지 않으면 2명만 있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있는 상황이라면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상 2인 체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의 재판관들은 이것은 문제가 없다,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4명의 헌법 재판관들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자기 스스로의 궤변을 늘어놓은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식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의 헌법 재판 심리를 9명 전체가 붙어서 한 게 아니라 8명이 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문영배의 논리대로라면 이거 문제될 수 있어요.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야, 이거는 9인 체제가 아니라 8인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좀 위험할 수 있어. 일단은 이 4명은 결과를 정해놨다고 볼 수 있어요. 이 4명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 재판관들은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과 짬짬이로, 야, 내란죄는 빼자. 형사법상의 내란죄는 너네가 지금 탄핵 심판 요 청구서에다가 써놨지만 그거는 빼고 하자. 이거는 오래 걸리니까 빨리빨리 처리하고 빨리빨리 탄핵해버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지금 심리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또 궤변을 늘어놓지는 않는지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